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며 가정이 완전히 흔들리는 순간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연은 평범했던 가정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중간에 낀 주인공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갈등은 한계를 넘어서며 폭발하고 주인공은 두 사람의 싸움 속에서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등의 고조.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대화는 항상 고성이 오가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날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배가 차겠니? 저는 애써 웃으며 어머님, 다른 거 더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그 순간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침부터 왜 또 사람 신경을 긁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듯 반격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러는 게 다 이 여자 때문이야. 내가 변한 것도 다 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에게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다 내 탓이야.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도 이제 지쳤다고. 폭발하는 감정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침부터 큰 싸움을 벌였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남편을 비난하며 저에게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네. 내가 내 아들 버려놓은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참을 수 없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편이 소리치면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반격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서럽잖아. 내가 너 때문에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날 버리는 거야?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폭발과 희생. 어느 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두 사람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이 이러시면 저도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두 사람의 감정에 묻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모자 사이를 망쳐놨어.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며느리한테 그래? 엄마 때문에 이 집이 망가지는 거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내가 왜 망가뜨려? 내가 다 망친 거지. 바닥에 유리 조각이 튀고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좀 그만요. 두 사람은 저희 외침에 잠시 멈췄지만 이미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결국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하루는 밤늦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나 정말 힘들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도 버릴 수 없고 너도 포기할 수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 상황에서 더는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갈등의 끝, 폭발의 순간.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또 다투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요즘은 집에 와도 가족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늦게 오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힘들다고 했잖아. 좀 쉬게 놔두면 안 돼.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이 불편했는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회사에서 힘들지.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혼자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맨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러겠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그걸 몰라주잖아. 그 순간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나한테 화풀이야?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풀이? 너나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결혼하더니 며느리한테 빠져서 나를 완전히 버린 거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는 엄마의 아들이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나를 버리고 그 여자랑 살면서 이렇게 변할 줄 알았다고. 눈물을 삼키며 그 순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남편 봐라.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나한테 저렇게 대하냐. 내가 중간에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다 이러시면 저도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만 좀 더 챙겨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상황이 내 잘못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다음 날, 남편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랑 또 싸워서.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겠어.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나름대로 힘든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남편의 그 말도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한계야. 어머님도 당신도 서로에게 너무 지쳐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볼 것인가? 결단의 순간,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며 또다시 남편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늦게 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 이렇게는 안 키웠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을 떠나려고 해. 남편은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이제 나도 지쳤어. 당신과 어머님 사이에서 내가 더는 버티기 힘들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나도 어떻게든 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나를 지키고 싶어. 집을 떠나다. 그날 아침, 저는 작은 캐리어에 옷과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잠깐만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나도 엄마랑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버틸 수 없어. 당신과 어머님, 두 사람 사이에서 나만 상처받고 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제 저에게도 이 상황을 끝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나가면 우리 아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겠지. 그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혼자의 시간. 집을 나온 뒤 저는 친구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제 상황을 듣고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그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휴대전화도 꺼두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 남편의 지친 얼굴, 그리고 제 울분이 가득한 목소리까지.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저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엄마랑 싸웠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너한테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고 저는 차마 뭐라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해. 집으로 돌아와 줘. 엄마도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갈등.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며 저와의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엄마를 버리고 그 여자만 선택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건 도대체 뭐야?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나한테 집만 지우고 있는 거라고.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기어이 쓰러졌고 남편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충격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일까?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제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다시 만난 남편. 며칠 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층 야위어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우리 집이 더 엉망이 돼버렸어. 엄마는 병원에 누워있고 나도 지칠 대로 지쳤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집에 와줘.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 문제도 내가 확실히 정리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다고 해서 어머님이 바뀔까? 우리가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남편은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야 나도 제대로 할 수 있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의 시간.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저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며느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이제 나도 인정할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선택. 저는 결국 남편과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으면 난 정말 떠날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지킬게. 집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조심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기만 했네. 이제는 잘해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렇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섰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떠난 후에 찾아온 공허함. 집을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과의 말다툼도 없는 시간이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평화가 공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고 혼자 지내는 공간에서 고요함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그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지낼까?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온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의 전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는 순간 제 심장은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그의 첫 마디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응, 잘 지내려고 하고 있어. 당신은?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셔. 쓰러진 뒤로 많이 약해졌어.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안 좋아? 괜찮다고는 못하겠어.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진 않아. 내가 엄마랑 싸울 때마다 생각했어.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했는지.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나도 잘못했고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시어머니의 편지. 그날 밤 남편은 제가 지내는 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와 작은 편지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야, 미안하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질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내 아들을 빼앗아 간 사람이 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미웠어. 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야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걸. 내가 이제야 늦었지만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 줄 수 있겠니? 내가 잘못한 만큼 앞으로는 더 잘할게. 돌아갈 것인가? 떠날 것인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아니면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넌 이미 충분히 참고 견뎠어. 돌아가든 아니든 이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야. 다시 만난 가족. 며칠 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순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왔구나. 저는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편지 잘 읽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니?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다시는 그때처럼 저를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더는 너희 둘 사이에 끼어들지 않을게.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다시 와줘서.
새로운 시작,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저와의 관계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엄마와 이야기할 테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맺은 말, 모든 갈등이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와의 작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고, 남편과 다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안에서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 제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저희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